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은 청년 여성 자살,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의 발표고요. 보시면은 그 2020년도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전 연령대와 성별 집단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또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은 그 2019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25.5% 증가하고, 이러한 등등 최근에 그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좀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한겨레에서의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한겨레 그 젠더미디어 슬랩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상반기 여성 자살 시도자가 2020년이요. 3,005명으로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하고, 자살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그 전년 대비 여성이 그 남성에 비해서 더 그 비율이 증감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제 댓글에 그 달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제 많이 공감을 또 하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이 20, 30대 여성들의 경험을 직접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20년 9월부터 20, 30대 여성 자살 증가의 주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인류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면담을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20대 여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무작위 표본을 통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여성들의 경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집한 그 사람들이 뭐 기존에 우울증을 경험했다든지 혹은 어떤 자살 시도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별된 집단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20, 30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만나본 20, 30대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우울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고, 약물 복용이나 상담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무력감, 절망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떤 미래에 대한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러한 관점, 미래는 정말 암담하고 나의 살 길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한 절망과 자책감을 갖는, 왜 나는 제대로 못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그 가져온 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어떤 자살을 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본인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살 시도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해나 자살 시도를 많이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우울한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임금 삭감, 이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연구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임금 삭감 및 퇴출, 돌봄 노동의 문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서 일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손실을 보았던 뭐 여행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직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삭감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결혼한 뭐 30대 초반이라든지 20대 후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기다가 이제 맡길 수가 없게 되거나 집에서 갑자기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러한 상황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예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와 젠더 폭력이라는 우리가 이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계속 뭐 10년, 20년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젠더 폭력, 어떤 여성들에 대한 혐오나 어떤 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트리거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관계가 줄어들고 이제 아니면 거의 부재하게 되고 이제 집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이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우울감을 만들어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공간이 이처럼 온라인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일상의 공간이 늘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이제 인식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집안에 갇히면서 원래는 집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계속 집에만 있어 보니까 핸드폰 계속 하게 되고 누워서 이런저런 계속 핸드폰만 이제 보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하는 것에 의해서 뭔가 좀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죄책감이라든지 자책감을 많이 갖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온라인 환경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재현되는 양상이 항상 성공적이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우울하고 어떤 비관적인 그러한 삶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 삶의 환경이 매우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더 갖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내 갈등 증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와 상당히 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곳을 안전하고 또 가장 그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가정이라는 곳이 반드시 안전한 곳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화목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고 가장 내가 어떤 고통받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시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서 부모와 다시 결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과 더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갈등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러한 가족과 계속 머물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고 약물 치료도 받게 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출장이 잦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을 하시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성인 자녀가 느끼게 되는 어떤 답답함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혼인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하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집안일의 부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지금 제가 3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사회적인 지지가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 30대 여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심리나 정신과 관련된 어떤 전문 의사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요. 그냥 혼자 견디는 양상을 보인다는 아주 좀 예상외의 어떤 독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왜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느냐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언제 또 그 자신의 그 우울증이나 그 자살 생각들을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소문을 낼까 두렵다는 그러한 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까닭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부모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양육을 했던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사실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센터의 도움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곳에 가봤자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중심으로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네, 저는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